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예,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경제개발에 꽃이 피게 되죠. 네, 아까도 저희가 경제개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13년 만에 100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시킨 그거를 거기는 숫자적으로만 나와 있었는데 네.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가 테마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테마는요. 여러분들 산업단지 아시죠? 옛날에 이제 공순이다 뭐다 했던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구로산업단지, 주안산업단지, 부평산업단지 그리고 뭐 여긴 수도권만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지방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구미도 있고요. 네네. 뭐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바로 정말 6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일궈낸 60년, 70년을 이끈 그것이 바로 이게 이 산업단지들입니다. 제 거주지가 인천인데 주안하고 부평이 네. 지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갖고 저도 이거는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점. 그때 가발이 우리나라 엄청난 인기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7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규모 그래서 이제 맞아요. 고부가 가치 산업에 투자를 하게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가발 맞아요, 공장이나 맞아요. 아니면 이런 거 네. 예, 경공업들이 주를 이루는 건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끝물로 오는 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단계일 거예요. 아마. 60년에서 70년 초까지가 경공업이고 그렇습니다. 70년 초에서 그 80. 다음부터는 중화학공업.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빼놓기 참 힘든 건데. 짜! 네. 아! 중동건설. 네네. 네, 중동건설입니다. 네. 바로 73년에 석유 파동이 그렇죠.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네, 저희가 75년부터 79년까지 네. 75년부터 79년까지 중동건설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외화 205억 달러 엄청난 거죠. 네. 네. 이 실제로 이 석유 파동 때문에 국가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때 당시에 석유 파동이 있기 전에는 케인즈주의라고 해갖고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뭐 복지도 많이 주고 공적 자금에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제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자유주의 노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국제사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 파동 때문에 한 해의 국가 성장률이 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그런 위기도 겪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네. 위기를 기회로. 네. 사실 저는 이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격언이라고 보는데 네. 이때 사실상 그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실효력을 갖게 된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동 기적을 만들었었던 대표 주자가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서 정주영 회장, 위대하신 현대 진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아니 지금 저 여기 중동 가면 너무 더워서 공사를 못 할 것 같아요. 더우면 밤에 공사하면 되지. 네, 그렇지. 그거죠. 하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영상 시청각 자료에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데요. 너무 빼놓을 게 하나도 없네요. 황소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철강, 철강 산업, 조선, 네. 석유화, 비철, 비철, 금속, 기계, 기계공업, 전자. 전자산업.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철강 산업. 철강. 포스코 박태준 회장,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 네, 포항제철소. 야. 아까 우리가 그 이전 시간 좀 들어오기 전에 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그 경제 타임라인 연대기를 보면서 말씀드렸었던 것 중 하나가 네. 한일협정 그리고 독일 파견 광부 네.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서 탄생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포스코 그렇죠, 그렇죠. 제철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 섹터는 네. 바로 산업도 산업이지만은 이거 없었으면 산업 발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속도로 산업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 종합개발계획이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다 쓰신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 공사 관련 메모 이게 직접 쓰신 겁니다,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네. 들어가기 시작하셨던 거죠. 이것도 경부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뚫어야겠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예,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대충 초안을. 네. 호남고속도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 이런 것도 직접 이렇게 구상을 하신 거예요. 고속도로는 어떤 식으로 돼 있을 것인가. 사실 고속도로가 있기 전에는 전국 1일권 그게 안 됐죠. 맞죠. 전국 1일권이 안 맞습니다. 됐는데 부산에서 서울이 하루 만에 가는 게 고속도로 뚫리고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죠. 며칠씩 걸려서 가야 되는 건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1일권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있던 보부상이 있었어요. 네. 보부상이 뭐냐면은 짐자로 이렇게 네. 해놓고서 장사하는 거. 그냥 발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 근데 그랬던 나라가 이제 보부상이 필요 없는 맞아요. 나라가 됐습니다. 아, 이것도 넘어갈 수가 없네. 아, 뭐 뺄 게 없어요, 뺄 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네, 새마을 운동이죠. 그럼 우리가 했었던 방금 그건 국토 전반적인 네. 종합 개발 계획인데 네. 또 소외된 지역이었었던 농촌 음.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아,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운동. 예. 이젠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는 맞아요. 랜드마크가 되었죠. 맞아요. 지금 도대체 아니 저 박정희란 사람이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대한민국에다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발전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발도상국들 음. 전부 다 그냥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 도로가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도로 놓기, 네. 아스팔트 도로 놓기, 슬레이트 지붕 네, 하기, 지붕 갈아치우기, 수도 시설 깔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시 재정비.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자산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때 당시 새마을 운동 당시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소외된 지역에 기초 자산 까는 역할도 있었지만 네. 하면 된다라는 정신도 일깨워줬고요. 아. 나름 계몽운동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개몽 운동 자체가 새마을 운동이었다고. 맞아요. 계몽운동이죠. 동시에 또 이제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근면 자조 협동 네.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사상을 대표하는 맞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손으로 만드세. 아 근데 노래가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착착 감겨요. 네네네. 착착 감겨요. 좋네요. 가사 똑바로 기억하셔야 될 거 아, 제가 아니에요. 가사를 모르는데 다 하시네요, 이거. 네네네. 와, 이거 야. 네. 도무지 박정희 대통령 하면 빼놓을 게 없습니다. 빼놓을 게 없는데 그래도 이곳을 지나치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공부되는 것 네.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초석을 닦았었던 맞습니다. 사업이 있죠. 네. 카이스트 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키스트는 연구소인데 네. 카이스트는 대학교죠. 네네네. 그래서 이 키스트 카이스트를 만드신 게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맞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과학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 맞습니다. 과학,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라는 걸 한번 연마해볼까? 산업공상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술자들, 과학자들, 과학 문명권에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게 바로 이때부터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조선 세종 때 집현전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집현전은 그때 당시 잠깐 활성화가 되고 이제 역사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네.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판 집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인재 핵심을 네. 담당하고 있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렇죠. 정말 기술인들의 나라가 된 출발점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야, 의료보험도 하셨네, 의료보험. 맞아, 의료보험 63년도에 하셨구나, 63년. 이게 노태우 정부 들어서 이 의료보험 이 대상 수혜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초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국민교육헌장 이게 되겠죠. 저희가 아까 거기서 봤을 때 네네네. 교육자 플러스 군인, 그렇죠. 이게 약간 교육자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진짜 국민 계몽 운동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 하는데 네. 그 원래 독재자들은 교육관에 그걸 갖다 많이 심어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느낌도 안 나요. 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렇게 해갖고 능률과 실질을 기본으로 삼는 교육을 하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재자들은 주체사상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본인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요. 걔네 그래서 북한도 교육헌장에 김일성 가족에 대한 얘기가 늘상 나오잖아요. 네, 뭐 주체사상 10계명 이런 거 네, 보면은 네. 전부 다 내용이 김일성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에 박정희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얘기밖에 없어요. 민족밖에 없습니다. 네. 애초에 그리고 독재자는 교육을 잘 안 시키려고 해요. 맞아, 우매하게 만들려고 우매하게 바라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거나 만들지. 이런 거는 진짜 학문을 익혀라, 기술을 익혀라, 창조해라, 능률과 실질을 숭상해라. 그러니까 쉽게 국민들이 얘기하면 깨어나길 바라는 거죠, 이거. 계몽 혁명가였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야,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 파병. 이 베트남 파병에 대해 지금 얘기 여기 나오는데요. 네.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가 단순히 외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맞아요. 카이스트 얘기 나올 때도 그랬는데 과학기술 맞아요. 요거 대학교를 한번 연구원을 개발해 보는 게 어떠냐.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 수입과 맞아요, 개발이 맞아요. 가능해지는 맞아요. 그때 이제 브라운각서를 통해서 그거를 얻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때 월남 파병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군인 파병만 시킨 게 아니라 네.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미군이 우리가 파병해줄 테니까 미군이 와서 가르쳐주고 맞습니다. 무기도 제공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자주국방의 토대가 되는 네. 일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 전시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 저것도 압축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정말 여기 오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이 전시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마지막에 요것만 보고 가시죠. 학생들은 이게 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발언이신데요.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이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이 비전이 있으신 거죠. 그래야 나라가 선진한다. 이제 3전시관에서는 이제 말년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순환과 시련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말년으로 접어드는 그런 정말, 곳을 좀 느낄 네.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시기를 3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가 비판과 실현입니다. 네, 비판과 실현이네요. 짜자잔. 3전시실.
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직접 쓰신 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내 유경수 여사를 향한 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옆에 있다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그리우면 언제나 또 찾아오겠소. 고이 잠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한자 성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이 시 안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별을 문세광 총탄으로 이별을 맞이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너무 비통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도 좀 인상적이잖아요. 유경수 여사님 총 맞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던 연설을 멈추거나 행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죠. 그렇죠. 끝을 맺었다고 해요. 네. 근데 참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심정이셨을지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아유. 분명히 연설문을 읽고 계셨을 텐데 저 같으면 머리 안 들어왔을 것 저도 같아요. 상상도 안 가요. 네. 근데 그냥 정말로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시던 연설 그냥 그 느낌대로 연설을 하셨다고 해요. 네. 아무튼 이런 추모 공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추모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삼전실 지나면 추모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상생활 그렇죠. 속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셨는지 유품, 소지품 이런 것들이 네, 좀 그런 많이 게 전시되어 있는 있는 것 공간이 같아요. 있습니다. 뭐 죽도도 있고 뭐 배드민턴 채도 있고 뭐 크레파스도 있고. 크레파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사진기. 여기 또 보시면은 네, 여기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유경수 여사님은 입으셨던 한복, 옷입니다. 네, 한복. 여기가 이제 삼전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마지막 부분은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씁쓸한 그 말년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밀랍 인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문 바깥을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유경수 대당의 여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사색에 잠겨 있는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혼자 쓸쓸히 계시죠.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절제된 표현 안에서 이제 보이는 그 슬픔의 깊이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인상 깊게 볼 점이 달력이 있는데 10월 26일 날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1979년 10월 26일 이 김재규 반역자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서 돌아가신 날이 79년 10월 26일이죠.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19년인가요? 18년. 18년 장장의 어떤 그 여정이 여기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1979년 10월 26일을 기점으로 네. 총 재임 일수를 따지면 6,737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6737. 네, 그래서 저희가 탐방단 이름이 6737 탐방단인 이유가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하신 총 일수를 6,737일이거든요. 그때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걸 탐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6737 탐방단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끝자락인데요.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가 네. 청와대 그 조경을 따왔다고 했었잖아요. 청와대도 실제 들어가는 그쵸. 입구, 예. 여기가 지금 청와대 그 나가는 네. 그 출구랑 똑같다고 합니다. 퇴청하는 곳을 재현을 해놨나 봐요. 네, 여기는 저희가 제1전시, 2전시, 3전시실까지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시면은 바로 카페와
도서관도 있습니다. 약간 별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교육을 강조하셨던 또 다른 게 이제 독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독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계몽이 시작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또 독서를 강조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일전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첫 번째 직업보다 교사였다. 교육자. 그래서 독서하는 국민, 정말 항상 그 국민들이 계몽되기를 항상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깨동무 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유경수 여사님께서 어린이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어깨동무 그 잡지를 발간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동무 도서관이다. 또 정수장학회 그리고 네, 유경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교육과 관련된 재단입니다. 맞아요. 예. 정말 대한민국 영부인의 정말 이런 영부인을 볼 수가 없다. 영부인의 롤모델이죠. 그렇죠. 네, 롤모델. 모범적인. 네. 여러분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상암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 까는 그 있잖아요. QR 코드. 네, 그 들어가가지고 박정희라고 검색하잖아요. 리멤버 박정희라고 나올 거예요.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 여기서 보셔가지고 QR로 바로 다운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플 다운로드 받는 그 어플 들어가서 구글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네, 구글 앱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인데 리멤버 박정희, 뭐 리멤버 박정희도 길다 싶으면 그냥 박정희 검색하면 나와요. 네. 리멤버 박정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소식들, 재단 소식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네. 재밌는 거는 요즘 또 커뮤니티가 유행이잖아요. 네네. 커뮤니티가 출시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커뮤니티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또 사실 소식만 일방적으로 받아보는 것보다는 쌍방으로 소통하고 또 나랑 같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겁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플 바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플 이름이 뭐다? 리멤버 박정희다. 리멤버 박정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지금 대통령 그 도서관 저희가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대통령 관련된 저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양 서적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역사, 네. 교양 도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서적들이 다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 최규하, 정면, 윤보선, 노태우,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관련한 서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서적들, 전기, 평전 관련 책들이 있고요. 이 책들 다 읽어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마스터, 여기 유경수 여사 관련된 서적, 요거 대통령 저작물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또 글씨체 휘호 유명하시죠? 여기 연설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다 기록되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총 집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드디어 여기를 다 돌았습니다. 6737 탐방. 아,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도 네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만큼 네. 볼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동시에 네.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맞아요. 가는 네. 줄 몰랐습니다. 너무 재밌게 관람을 했고 네. 네. 딱딱할 수 있는 대통령 기념 전시관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보면서 감동도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예.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슬프기도 한 예. 그런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약간 오늘 도심에서 어떠셨어요? 단순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지식을 책에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들 그리고 다 많은 어떤 그 현장 자료들과 함께 네.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근접해서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근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맞아요. 뜻깊은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이게 사실 네. 박정희 대통령 18년을 그 통치를 하셨잖아요. 네네. 18년 그 재임 기간을 지금 거의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사실 다 엿보기가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정말 압축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이 18년 네. 이거를 저희가 정말
완전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벼락이 치듯이 확확확 봤는데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이제 그 좀 먼 거리에서 느껴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그냥 역사 속의 인물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오늘 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뭐 수기, 메모지 아니면 뭐 경부고속도로 이제 그런 스케치하셨던 것들 네. 이런 직접 1차 사료들을 보면서 아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내가 약간 좀 가까이에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기적의 역사를 네. 이곳에서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네. 진짜 저는 일전 시실은 약간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가지고 예, 예. 교사와 군인을 거쳐 집권하기까지 네, 네. 였다면 이전 시실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진짜 막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처음으로 한반도 땅에서 역동적으로 뭔가 발전이 되는 그게 이전 시실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와 저는 이전 시실 너무 웅장했습니다. 진짜 네. 그야말로 웅장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리멤버 박정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구미 생가를 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오는 것이 시간이 안 맞으실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는 모바일로 만나보실 모바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저희가 다음 가볼 곳은 네. 바로 저희가 예전에도 네. 한번 경주라는 도시를 예.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다라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또 다른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여의도입니다. 아.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진 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요. 아. 지금 뭐 벚꽃 축제니 뭐니 뭐 하고 있는 그 한강 유역지 네네. 거기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그 섬 있잖아요. 네. 거기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하셨던 플랜이 다 담겨 있는 곳이다. 맞습니다. 완전 그냥 계획 도시입니다. 거기가. 아,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는 비행장이었어요. 그냥 아. 허허 벌판의 비행장이었는데 지금의 여의도 박정희 대통령 작품이다. 샅샅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시죠. 네, 다음 가보시죠. 장소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7 탐방, 탐방.